2차 방정식을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 배우는 거, 어려운 거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랑 똑같기 때문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당분간. 그 다음에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도 쉬워요. 쉽기 때문에 자, 이제는 괜찮습니다. 1차 방정식부터 할게요.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한데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1차 방정식의 풀이는 두 가지로만 하죠. 분배 법칙과 등식의 성질 두 가지만 가지고 하는데 모양을 방정식 모양을 이 모양으로 정리한 다음에 A가 0이 아니면 오직 해가 하나고요. 여기 있는 1차 방정식의 해의 의미는 뭡니까? 1차 함수의 x절편이에요. 1차 함수의 x절편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이 식을 변형시켜 보시면 ax 빼기 b는 0이 되고 자 수학에서 1차식은 1차 함수 직선을 의미하는 것이고 수학에서 0은 x축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 방정식의 해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하면 얘는 뭡니까? y는 2x 빼기 4라고 하는 1차 함수와 y는 0이라고 하는 x축을 연립한 것이죠. 그러면 얘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날려서 여기가 푹 찍어서 2가 돼서 여기 있는 1차 방정식의 해가 2인데 이 1차 방정식의 해는 1차 함수의 x절편이에요. 그래서 a값이 빵이 되면 자 이걸 그래프로 이해를 해보시면 자 이 상태에서 a값이 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b는 0만 남게 되죠. 그런데 얘는 y는 0이고 얘는 y는 마이너스 b이기 때문에 자 x축과 자 여기 있는 이 녀석은 뭡니까? 상수함수죠. 상수함수 그래프이기 때문에 해가 없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자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식의 실근 자 이제 실근이랑 허근을 배울 텐데 우리가 복소수를 통해서 허수의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방정식의 실근의 의미가 뭐냐면 자 곡선과 x축의 교점의 x좌표예요. 교점의 x좌표 여기 있는 곡선이 1차식이면 직선으로 나오는 거고 2차 이상이 되면 곡선이 되는 겁니다. 직선이라 하는 것은 곡선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A도 0이고 B도 0이야. 그러면 A도 0이고 B도 0이 되면 이 노란색 그래프가 이렇게 겹치게 되죠. 그러면 Y는 0과 X축이 만나기 때문에 무수히 많이 겹치죠.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은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해가 무수히 많은 것을 두 글자로 부정이라 하였고 해가 없는 것을 불능이라고 하였는데 자, 이 부정이라는 말이 자,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부정방정식을 아주 디테일하게 배울 거기 때문에 오케이? 부정방정식이라 하면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이미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부정방정식 푸는 걸 배웠어요. x 플러스 y는 5라고 하는 녀석은 해가 무수히 많죠. 그죠? 해가 무수히 많은데 여기에 제약 조건이 붙어야 풀 수 있음을 중학교 때 열심히 연습을 하셨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방정식을 함수 그래프로 이해하시는 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은 방정식과 함수와 부등식은 요거 세 개를 그래프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이 제가 별표 1000개 치는 세 번째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방정식 1차 방정식을 빠르게 봤고요. 여기 있는 예제를 반드시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절대값 기호 자 제가 별표 1000개 치는 세 번째 거가 방정식과 함수와 부등식을 그래프로 이해하는 것이고 자 별표 1000개 치는 첫 번째 거가 이거죠.
루트 a의 제곱은 절대값 a랑 똑같은데 이 안에 있는 절대값 안에 있는 녀석의 부호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는데 우리는 이제 어떤 방정식에 절대값을 포함하는 형태를 배워요. 그래서 절대값이 하나인 경우, 절대값이 두 개인 경우, 절대값이 세 개인 경우에 방정식, 부등식,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를 차근차근 배울 겁니다. 자, 이거는 매우 중요한 거고요. 여기 있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과 부등식과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것은 유감스럽게 수능 출제 범위예요. 수능 출제 범위라 하면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절대값 기호를 이제 중학교 때는 이 절대값 기호가 그냥 요거 풀 때만 나오고 했는데 이제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도 풀 수 있어야 되고 부등식, 함수의 그래프도 다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수능 출제 범위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해볼게요. 자, 요거를 먼저 한번 풀어볼까요? 자, 예제가 있는데 여기 있는 절대값 기호가 하나 있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x 빼기 1이 0보다 클 때랑 두 번째 x 빼기 1이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서 여기 있는 방정식을 관찰하시면 되는 건데 x 빼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그지?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x가 1보다 크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고 있는 거야. 그럼 얘는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x 빼기 1은 2x 플러스 7이고요. 그렇다면 x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8이에요. 그럼 얘는 틀림없이 내가 방정식을 풀기는 했는데 얘는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답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x가 1보다 작은 것인데 자, x가 1보다 작으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얘를 풀어보면 얘가 이쪽으로 오면 3x가 되고 얘가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6이 돼서 x가 마이너스 2가 되는데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이 답은 이 범위를 만족하죠. 그러면 답은 얘는 안 되고 얘만 되는 겁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 고등학교 수학을 하실 때는 절대값과 엄청 친해지셔야 돼요. 자, 절대값을 한 개 포함하는 경우, 두 개 포함하는 경우 방정식, 부등식 반드시 풀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은 학교 교과서 필수 예제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특강식으로 해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그래프 그리는 것만 해가지고 수업을 한번 찍을 겁니다. 그때 잘 들으셔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절대값. 그래서 제가 절대값 기호에다 별표 1000개를 치는 겁니다. 자, 2차 방정식 보시죠. 자, 2차 방정식은 크게 풀이가 두 개예요. 실은. 2차 방정식은 이런 모양이 2차 방정식인데 1차 방정식은 분배 법칙과 등식의 성질을 가지고 하는데 2차 방정식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로 풀고요. 두 번째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으로 답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근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완전제곱식에 의한 풀이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습을 시켰었고 해서 자, 뭐 이런 꼴로 변형할 수 있는 것이고 자, 이제 바로 나오죠. 실근과 항근. 오케이. 자, 우리가 이 한 줄을 위해서 복소수를 배운 겁니다. 이 한 줄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2차 방정식의 근을 실수의 범위에서 구했으나 이제부터는 복소수의 범위에서 구한다. 이때 실수인 근을 실근이라고 하고 허수인 근을 허근이라고 한다. 자,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은 복소수의 범위에서 항상 두 개의 특징을 가지고 두 개의 실근이 같을 때 중근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복소수 수업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수학자들이 자, 복소수는 실수하고 허수가 존재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들은 실수에서 끝나요. 근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 수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딱 이 한 줄입니다. n차 방정식의 근이 n개인 규칙을 만들어야 됐어요. 수학자들이 이론을 전개할 때.
그래서 없는 걸 만들어낸 겁니다. 없는 걸 만들어낸 거고 이 수학자들이 없는 걸 만들어내서 그걸 통해서 수학 기술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거죠. 실제로 저는 잘 모르는데 이 스마트폰을 만드는 원리나 그 작동되는 원리에 이 복소수가 많이 쓰인다고 하네.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전공이 전자공학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수를 만들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킨 겁니다. 수학자들이. 그래서 복소수는 우리 일상생활에 엄청 많이 쓰이고요. 대학교에 가서 만약에 이공계 쪽을 전공하시면 그때 미적분을 다시 공부하시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나올 겁니다. 복소수에 대해서. 그건 그때 가서 배우고요. 2차 방정식의 풀이는 아시다시피 자, 그쵸? 여기도 그냥 다른 두 개로 나오죠. 인수분해 아니면 근해 공식입니다. 인수분해 아니면 근해 공식이고요. 자, 근해 공식이 중학교 때 배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식 중에서 가장 복잡한 공식이죠. 얘가 제일 복잡하고 어려운 공식이에요. 이거 말고 중학교 때 이거보다 어려운 공식은 없어. 오케이? 자, 이거보다 어려운 공식은 없기 때문에 공식에 대한 숙지는 다 되셨을 거라고 믿고 수업을 하고요. 설마 이거를 둘 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 자, 이제 뒤에 가서 배울 테지만 이 루트 안에 있는 게 판별식이죠. 루트 안에 있는 게 판별식이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제가 중3 때 판별식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다 가르쳐 놓았기 때문에 진도는 쑥쑥 나가고 싶은데 다른 반에 제가 가르치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에 맞춰서 영상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좀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도 좀 루즈해도 잘 들으세요. 니네 그냥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랑 똑같아요. 똑같아서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거고요. 근해 공식 유도 뻔한 거 나와 있죠. 자,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자, 인수분해를 통해서 하래요. 자, 보시면 5번이 완전 제곱식이죠. 5번이 완전 제곱식이지. 자,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나중에 필기를 하고 6번도 뭐 다 푸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이제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고 실근인지 허근인지 구별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 이미 자, 말씀을 드렸어요. 상수항이 음수면 무조건 실근이죠. 상수항이 무슨 말이냐?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항상 2차 방정식을 정리하실 때는 최고차 항이 플러스가 되게끔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상수항이 음수가 되면 자, 판별식을 보시면 근데 이제 판별식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 있긴 한데 그냥 자, 어차피 배울 거니까 자, 판별식이 b의 제곱 빼기 4ac인데 자, 상수항이 음수가 되면 이 앞에 있는 게 플러스가 되고 자, a는 어차피 플러스고 c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판별식은 반드시 0보다 커요. 그래서 그냥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수항이 음수인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 일단 첫 번째 거부터 한번 첫 번째 거 말고 두 번째 거를 먼저 해볼게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딱 보자마자 허문인지 보이거든요. 자, 일단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자, 배운 대로 판별식을 밖에서 계산을 하시면 내가 항상 판별식을 밖에서 계산하라고 했지. 자, 마이너스 3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4입니다. 근데 갑자기 판별식을 구하자마자 어려움이 생겼죠? 9 빼기 16이니까 9 빼기 16이니까 마이너스 7이에요. 그러면 자,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7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복소수에서 니네가 이제 써먹는 거는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써먹는 거는 i 제곱이 마이너스 1 루트 마이너스 a가 루트 ai인 거 이거랑 음수의 제곱근 이 음수의 제곱근은 정말 계속 남아요. 이건 정말 계속 남아요. 모의고사에서 계속 남아요. 이건 음수의 제곱근 곱셈이면 둘 다 음수 나눗셈이면 분모만 음수 그거를 이제 구구단처럼 외우고 계셔야 돼. 근데 이제 요 두 번째 거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이제 방정식을 얘가 마이너스 7이 마이너스 7 i가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죠?
i가 보이면 실수가 아니죠? 얘는 허근입니다. 얘는 허근이고요. 자, 2분의 3 플러스 루트 7i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7i가 돼서 켤레. 자, 이거 두 개를 뭐라고 부르냐면 켤레 복소근이라고 해요. 켤레 복소근. 켤레 복소근입니다. 한 근이 a 플러스 bi면 다른 한 근은 a 빼기 bi예요. 그런데 자, 4번을 볼까요? 4번을 보시면 자, 얘는 짝수 판별식을 구해야 되는데 b 프레임이 2죠. 2의 제곱 빼기 a c입니다. 얘는 10이에요. 그러면 그대공식 때려보시면 자, a분의 자, 마이너스 4가 아니라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b 프레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에요. 그죠? 그럼 얘는 실근이죠. 실근인데 3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0 3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10입니다. 이 두 개는 뭐라고 불러? 켤레 무리근입니다. 오케이? 자, 왜냐면 선생님이 켤레 무리수도 가르쳤죠. 자, 그런데 얘들아, 어떤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면 두 2차 방정식은 반드시 켤레 복소근이나 켤레 무리근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근의 공식 자체가 켤레 무리근이죠. 근의 공식 자체가 그지? 그죠? 다 아는 뻔한 얘기지만 자, 그런데 6번을 볼까요? 당황스럽죠. 중학교 때는 개수가 유리수인 경우에만 했거든요. 개수가 유리수인 경우에만 했는데 자, 이제 고등학교 때는 실수의 범위로 확장이 됩니다. 실수. 원래는 복소수의 범위까지 했는데 그것도 교육과정에서 빠져서 여러분들 실수 범위까지 해야 되는데 이 루트가 있을 때 좀 불편해요. 첫 번째 인수분해가 한눈에 안 보이죠. 근데 이게 반드시 이게 시험 문제 1순위예요. 왜냐면 중학교 거랑 다른 거니까.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자 b 프레임이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자 근의 공식 때릴 겁니다. 자, 짝수 판별식 때리면 3 빼기 a c가 돼서 7이에요. 그런데 얘는 b 프레임이 마이너스 3이니까 a분의 b 프레임이 마이너스 b 프레임이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여기가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귀찮습니까? 근의 공식은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돼요. 이 중에는 그럴 사람은 없으니까. 자, 지금부터 중학교 3학년 1학기랑 똑같습니다. 문제들이. 여러분들은 생수학 C를 풀었기 때문에 똑같아요. 자, 가볼게요. 다음 2차 방정식을 푸세요. 그러면 먼저 모든 2차 방정식을 풀려면 이 식을 이 모양으로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 모양으로 정리를 하시는데 이왕이면 A가 플러스가 되게끔 정리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귀찮다. 2x 제곱 자 곱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x 빼기 2는 x제곱 6x 9에서 이거 빼니까 8이죠. 넘어가요. 9x 빼기 10은 0입니다. 근데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그지?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마다할 이유가 없죠. 플러스가 되고요.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10입니다. 그 다음 2번 볼게요. 이거는 양변에 6을 곱하시면 되겠죠? 양변에 6을 곱하시면 여기다가 6을 곱하시면 3x제곱 더하기 3이고요. 여기다 6을 곱하시면 2x제곱 빼기 4x고 여기다도 6을 꼼꼼하게 곱해주세요. 그 다음에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 실은 딱 보자마자 허근을 가질 것 같은 불리한 예감이 들지. 상수항이 플러스고 지나치게 숫자가 크면 100% 허근을 가져요. 허근을 갖는데, 자, 잘 들어. 잘 들어. 근해 공식으로 하지 않고 완전 제곱식에 의한 풀이로 할게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이렇게 되죠. x 플러스 2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5입니다. 그렇다면 x 플러스 2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i죠.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i죠. 그럼 얘는 허근인데 얘는 좌표 평면에 표시할 수가 없어. 좌표 평면에 표시할 수가 없어요. 잘 들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직선과 좌표 평면은 실수 평면이고요. 아이고 현은지 씨 눈에 졸음이 가득. 졸리면 일어나서 들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얘를 봤을 때 여러분들 이거 그릴 수 있거든. 봐봐. 얘는 뭡니까? y는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9고 얘는 y는 0인데 여기 있는 곡선과 x축의 만남을 보는 거죠. 근데 안 만나지. 안 만나지. 왜? 얘를 그려보면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5고요. 자, 중학교 3학년 때 제 말을 듣지 않고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걸 게을리한 사람은 틀림없이 고등학교 때 대가를 치릅니다. 반드시. 제가 무언가 시키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였으니까. 자, 마이너스 2,5가 되고 그래프를 그렸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암기를 시킬 거야. 수학에서 실근은 교점이야. 그냥 두 글자. 수학에서 실근은 교점이고 허근은 얘가 지금 허근이잖아요. 허근은 이 좌표 평면에 표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점이 없으니까. 그런데 실근은 예를 들어서 이 식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 이렇게 있다고 쳐봐. 얘 완전 제곱식이잖아. 그러면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고 얘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실근은 좌표 평면에 표시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허근은 얘가 허근인데 좌표 평면 자체가 실수 평면이야. 실수만 찍을 수 있는 거야. 실수만. 그러면 이런 애들 어떻게 하냐? 실은 복소 평면이 있어요. 복소 평면이 있는데 제가 이제 두 번째 볼 때 이 복소 평면을 가르칠 텐데 이게 교육과정은 아닌데 이걸 좀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르칠 텐데 복소 평면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여기가 실수축이고요. 여기가 허수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 플러스 2i를 찍어라. 그럼 실수축에서 3을 찾고 허수분이 2니까 여기가 얘가 Z1이면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좌표 평면은 X축도 실수고 Y축도 실수라서 절대로 여기 있는 이 아이를 그릴 수가 없어. 이제 애들이 처음 이거 어려워해. 그런데 실근은 교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X축과 곡선이 안 만나면은 무조건 허근이야. 예를 들어 4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수 있거든요. 얘하고 얘가 안 만나면 얘도 허근만 4개 갖는 거야. 2차 방정식은 근이 2개고 2차 방정식은 근이 2개고 4차 방정식은 근이 4개인데 그러면 4차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위에 붕 뜰 수 있잖아요. 그런데 3차 함수 그래프는 내가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도 반드시 이 3차 함수가 반드시 X축을 한번 건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고차 방정식 할 때 아주 디테일하게 그림을 다 그려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완전 제곱식이면 포물선이 x축에 접하는 걸 잘 기억하세요. 자, 꾸벅꾸벅 조는 친구들이 있어서 빨리빨리 할라요. 자, 필수예제 2번의 별표. 자, 이게 100%. 자, 이게, 자, 요게, 자, 100% 학교 시험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때 배우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자, 개수가 2차항 개수가 무리수인 2차 방정식은 먼저 최고차항을 유리수로 만들어줘요. 그러면 자, 얘를 최고차항을 유리수로 만들어주려면 자, 2차식의 2차 방정식 양변에 이 최고차항의 최고차항을 유리수로 만들 수 있는 아이를 곱해줍니다. 근데 물론 처음부터 이 상태에서 근의 공식을 때려도 돼. 그런데 계산을 하시다 보면 현타가 밀려올 겁니다. 계산이 꼬일 거예요. 자, 잘 들어. 그러면 얘네 둘을 곱하시면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죠. 그 다음에 얘를 여기도 곱해야 되니까 루트 2 플러스 1의 제곱 x 2 루트 2 플러스 1은 0이거든요. 그럼 제가 양변에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한 겁니다. 자, 최고차항을 반드시 유리수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자,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할게요. 얘들아, 인수분해는 내가 무조건 두 가지만 가지고 하는 거라고 그랬죠. 분배 법칙과 X자형 인수분해, 이거 두 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수분해 공식은 다 X자형 공식이야, 대부분. 그런데 여기 1차항 개수는 그냥 전개해 주세요. 얘는 자, 이거 자, 잘 들어. 이거 한 번에 전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내가 누차 강조했죠. 이거 한 번에 가야 돼, 한 번에. 하시면 3 플러스 2루트 2 x. 그런데 얘는 전개하지 마. 왜냐하면 X자형 인수분해를 할 거니까. 여기 x, 여기 2, 루트 2 플러스 1 한 다음에 대각선으로 곱해서 더한 것이 마이너스가 되려면 여기 두 군데에 다 마이너스가 있어야지. 그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3이고. 뭐야, 2가 어디 갔어? 이상한데 3 플러스 1루트 2.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네?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네? 그럼 어떻게 가야 돼? 1 있고 2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하셔야지. 그지? 인수분해 해볼게요. 자, 잘 들어. 이런 걸 니네가 중학교 때 해본 적이 없잖아. 그럼 x 빼기 1, x 빼기 2, 이거 안으로 집어넣을게요. 2 루트 2 플러스 2죠. 그러면 2차 방정식의 근이 1 또는 x는 2 루트 2 플러스 2입니다. 그런데 이 계산 결과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1차 충격. 이씨, 중학교 때랑 다르지. 첫 번째 뭡니까? 얘네들이 혈내근이 아니야. 그죠? 중학교 때는 근해 공식 모양이 근해 공식 모양 자체가 혈내무리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규칙은 개수가 유리수일 때까지만 돼요. 왜냐하면 중학교 3학년 때는 A, B, C가 유리수인 범위 내에서만 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얘를 실수로 확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규칙이 깨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학교 때랑 다르잖아. 특이하잖아. 안 배운 거잖아. 이걸 냅니다.
자, 요거 연습 많이 하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중3 때랑 똑같아요. 자, 3번 보십시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한근이 이를 때 x에 대한 이걸 구하래.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보세요. 이건 다 여러분들 중3 때도 풀었어요. 그죠? 중3 때 풀었던 문제긴 한데 한근이 1이니까 이 1을 여기에 집어넣으면 이 식이 근데 중요한 게 뭘 챙겨야 돼? 최고차항 a 빼기 1은 최고차항은 절대 빵이 되면 안 되죠. 이걸 꼭 챙겨야 돼요. 그러면 한근이 1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a 빼기 1 빼기 a제곱 빼기 1 플러스 2a 빼기 2는 0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a 빼기 2는 0이 되고요. a제곱 빼기 3a 플러스 2는 0이 돼서 a는 1과 2를 선택할 순간이 오거든. 그때 2를 지워야지. 그래서 2만 선택을 하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얘가 x제곱 빼기 2x 플러스 4는 0인데 아 느낌이 쉐하지. 느낌이 쉐하죠. 허근일 것 같죠. 그러면 자 짝수 판별식 때리시면 b 프레임이 마이너스 1이고요. a가 1이고 이게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 짝수 근해 공식 쓰시면 x는 b 프레임이 마이너스 1이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배운 게 복소수입니다. 오케이? 단지 이거 하나를 위해서 복소수 배운 거야. 오케이? 자, 할 거 없고요. 자, 옆으로 갑니다. 절대값 기호. 이제 여러분들이 절대값 기호에 탈탈탈탈 털릴 텐데 자, 잘 들어. 잘 들어. 자, 얘들아 이제 중학교 때부터 하도 내가 얘기를 해놔서 루트 a의 제곱은 절대값 a고 그러니까 앞으로 수학을 풀 때 절대값이 나오면 이렇게 나누는 거를 그냥 구구단처럼 가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여기 있는 스몰 a가 함수가 들어가요.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절대값 비호가 나오면 항상 저게 자동으로 세팅이 돼야 되는데 다음 방정식을 풀으래. 여기 있네. 그러면 자 일단 먼저 합집합이랑 교집합을 다시 복습하고 갈게요. 합집합과 교집합. 아 좀 이놈의 집합을 중학교 때 좀 옛날처럼 중학교 1학년 때 집합을 배워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맨날 설명해야 되니까 짜증이 나는구만. 합집합과 뭐가 있습니까? 교집합이 있죠. 자 다시 가르칩니다. 합집합과 교집합. 자 그냥 벤 다이어 그림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고요. 여기 3, 4가 있고 여기 1, 2가 있고 여기 5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집합 A는 1, 2, 3, 4를 원소로 하고요. 집합 B는 3, 4, 5를 원소로 합니다. 그런데 저기 있는 합집합이 뭐냐면 기호로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 얘는 이 두 개를 합치는 겁니다. 그런데 집합은 규칙이 있어. 얘네 둘 합치면 3하고 4가 중복되잖아요. 원소를 중복해서 쓰지 않아. 그래서 원소는 중복해서 쓰지 않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얘는 1, 2, 3, 4, 5죠. 그 다음에 교집합은 기호로 이렇게 되고요. 교집합은 이렇게 되고 말 그대로 겹치는 거 찾는 겁니다. 그런데 합집합은 5어고요. 교집합은 AND입니다. 그래서 자 원래 합집합 기호가 이건데 이렇게 보시면 예쁘게 5어가 담기죠. 그 다음 교집합 기호는 원래 이건데 이렇게 가시면 AND가 되는데 그지? 그지? 그런데 자 봐봐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 여기를 4번이라고 하고 전체 집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자 합집합은 5어, 교집합은 AND입니다. A 곱하기 B는 0은 뭐랑 똑같냐면 A는 0 또는 B는 0이죠. 그런데 이 I는 뭐냐면 5어는 합집합이야. 얘는 1번 케이스는 A는 0이고 B는 0이 아닌 경우 1번이 그거예요. 2번은 A도 0이고 B도 0인 케이스. 3번은 A는 0이 아니고 B만 0인 케이스. 4번은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닌 케이스. 이 중에서 여기 이 합집합은 1번, 2번, 3번 3개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거 3개가 합집합입니다. 왜? 5어니까. 그 다음 잘 들어. 얘가 보시다시피 교집합이죠. AND니까. 자, 수학에서 AND 쉼표 중괄호 이거 3개는 교집합이에요. 왜?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잖아. 연립방정식 배웠잖아. 여기 이렇게 중괄호 표시 있었지. 이거 엄밀히 말하면 이 중괄호를 안 쓰면 다 틀립니다. 이거 수학에서 중괄호가 나오면 이거 2개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 찾으라는 거야. 자, AND도 마찬가지예요. 쉼표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합집합과 교집합을 복습하기 때문에 절대값 기호가 있을 때 이 합집합과 교집합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잘 들으세요. 이제 수학에서 경우를 나눕니다. 경우를 나누는 건 무조건 합집합으로 보는 거야. 첫 번째 케이스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케이스는 x가 0보다 작을 때고요. 최종 답은 이거 2개의 합집합이에요. 수학에서 경우를 나누면 자 x가 0보다 크면 x제곱 더하기 2x 빼기 5는 0이고요. x가 0보다 작으면 x제곱 빼기 2x 빼기 5는 0이에요. 그런데 짜증이 확 밀려오지. 왜? 둘 다 7근을 갖죠. 왜? 상수항이 음수니까. 상수항이 음수인데 자 얘를 근의 공식 때리지 말고 근의 공식 때릴까? 근데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그지? 근데 그냥 근의 공식 때리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얘들아. 여기 뭐가 와야 되니? 여기 6이 와야 되지. 그지? 그러면 x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어서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나왔어요. 그러면 밑에 있는 i는 x 빼기 1의 제곱은 여기도 6이겠지. 그지? 그러면 x 빼기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어서 얘는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인데 여기서 선택의 시간이 필요하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플러스고 잠깐만요. 왜 지금 오니? 저희 지금하고는 학교 어떻게 시간 바꿔야 되겠네. 얘는 여기 플러스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얘는 x가 0보다 크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양수인 걸 찾아야 되니까 얘는 아니죠. 얘는 양수지. 그 다음 얘는 x가 음수니까 얘는 양수니까 안 되고 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최종 답은 경우를 나누었기 때문에 5어라서 답을 쓰실 때 이거 2개가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 또는 x는 1 빼기 루트 6 여기 5어를 안 쓰면 다 틀립니다. 자,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 문제도 절대값 기호가 있는데
절대값 PO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꼼짝달짝 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어. 경우를 나눠야 돼. 첫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로. 이 절대값 PO가 있는 방정식 푸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걸 엄청 빨리 풀어야 돼요. 엄청 빨리 풀면 제가 나중에 그래프로 30초 안에 방정식 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 일일이 다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되게 힘들거든? 근데 나중에 그래프를 그려서 풀면은 30초 컷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는 종이에다가 1차 함수를 맨날 그려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던 게 이거 때문인데, 자, 잘 들어! 자, 첫 번째 거는 x제곱 빼기 3x는 x 빼기 1 빼기 2예요. 그러면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은 0이죠. 그럼 얘는 x가 1 또는 x가 3인데 둘 다 선택하셔야 돼요. 두고 들어갔습니다. 맞지? 그 다음 x가 1보다 작으면 x제곱 빼기 3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빼기 2인데 얘는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은 0인데 얘는 x는 1이에요. 대신 뭐예요? 중근이죠. 얘는 버려야 돼요. 왜? 여기 동 안 들어가요. 절대값 PO는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짝꿍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답을 쓰실 때는 이렇게만 쓰셔야 되죠. 그런데 절대값 PO가 한계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해볼만 하거든? 자, 216번에 형광펜으로 칠하시고요. 자, 이제 절대값 PO가 2개 있는 방정식을 풀어볼게요. 얘들아, 이 절대값 PO가 2개 있는 방정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게 큽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되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자, 처음에는 제가 정석대로 가르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중학교 때 배우지 않은 것만 추가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3학년 1학기 때 이미 내가 이 공통수학 1 수준으로 가르쳐놨어. 그래서 내가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하지 않았던 거,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절대값 기호가 2개 있는 방정식. 오늘 제 목표는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랑 아까 개수의 루트가 있을 때 x자형으로 구하는 거 있죠? 그 2개만 가르치면 돼요. 오늘은 보십시다. 불편하네요. 불편한데 항상 내가 같이 적어주잖아. 정원아, 잘 들어. 절대값으로 만들어보자. 그죠? 얘를 절대값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 한 번 더. 자, 이 상태로 하자. 자, 보세요. 절대값 비호가 2개가 나오면 일단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빵 되는 값을 2개를 찾아야 해. 그죠? 이거를 정리하고 할까? 정리를 좀 해볼까요? x제곱 빼기 절대값 x 빼기 절대값 x 빼기 1 빼기 1은 0으로 정리했어요. 이제 여기 있는 절대값 비호 벗기려고 하는 거야. 근데 절대값 비호가 하나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2개가 있으니까 좀 불편하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빵 되는 값을 2개를 찾아. 그 다음 반드시 이 수직선을 예쁘게 그리신 다음에 여기 1번, 2번, 3번으로 세팅을 하시고 이 그림을 보시면서 경우를 3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절대값 기호가 하나 있을 때는 경우를 2개로 나눴죠. 절대값 기호가 2개 있으면 경우가 3가지입니다. 절대값 기호가 3개가 나오면 경우를 4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절대값 기호 3개짜리를 내지 않아요. 이 2개가 제일 어려운 거야. 얘들아. 그러면 이 그림을 봤더니 첫 번째 x가 0보다 작고 두 번째 x가 0하고 2 사이에 있고
세 번째 x는 2보다 큰데 등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절대값 기호에 이걸 보면은 큰 거랑 자 0보다 큰 거랑 같은 게 항상 같이 가잖아요. 그럼 얘 여기 들어가면 안 되지. 여기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면 안 되죠. 들어가야 되죠. 자! 경우를 나누었고요. 여기 있는 식을 보시면서 자 하나씩 천천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x에다가 음수 뭐 대충 뭐야 마이너스 1 같은 거 넣어 여기다가. 그럼 얘는 음수죠. 마이너스 1 집어넣어. 음수지. 그러면 얘가 시키는 대로 가는 겁니다. x제곱 여기다 음수 붙이니까 더하기 x 여기다 음수 붙이니까 x 빼기 2 빼기 1은 0이죠. 그럼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은 0이에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을 푸시면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가 플러스죠. 그러면 x값이 1 또는 x값이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얘는 안 되죠. 왜? 우리가 0보다 작다는 상황에서 풀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얘만 답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 요 안에 들어가는 거 뭐 x에다 적당히 1 집어넣었어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플러스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죠. 그러면 또 절대값 기호가 시키는 대로 x제곱 플러스니까 그대로 나오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고 빼기 1은 0이에요. 그럼 x제곱은 3이 남아서 x는 루트 3 또는 x는 마이너스 루트 3인데 0하고 2 사이니까 얘만 선택해야죠. 오케이? 항상 답을 구한 다음에 얘하고 보는 겁니다. 나중에 가면 절대값 기호가 2개 있는 부등식도 풀어야 돼요. 그때 더 어려워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이거 학교 시험에 서술형으로 나옵니다. 그럼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쭉 경우를 나눠서 이거 하는 걸 다 써야 돼요. 학교 시험 보는 도중에 서술형으로 나온다고 서술형으로. 그 다음에 이 문제가 그냥 학교 니네 교과서 보시면 그냥 필수 예제예요. 단원 종합 문제에 있는 문제는 아니라 그냥 필수 예제라고. 오케이? 자, x가 2보다 크대요. 그럼 대충 x에다 3 같은 거 집어넣어서. 그럼 이건 플러스고요. 3 집어넣으면 얘도 플러스죠. 그러면 절대값 기호가 시키는 대로 자 그대로 나와요. 0이에요. 그러면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은 0인데 얘는 중근 하나만 나오는데 얘는 안타깝게도 답으로 인정되지 못해요. 2보다 커야 되니까. 그렇다면 최종 답은 이거 3개 경우를 나눴기 때문에 이 3개의 답의 합집합이야. 합집합이니까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루트 3이라고 안 쓰면 다 틀려요. 자, 넘어갑니다. 뭐야? 2차 방정식 활용. 이거 중3 때 했던 거 그대로죠. 그죠? 도리어 중3 때보다 쉽죠? 그지? 중3 때보다 쉬워요. 그 다음에 어쩌면 근데 이제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되니까 실은 학교 시험은 되게 어렵게 나와요. 여기 2차 방정식 활용 꽤 어렵게 나옵니다. 꽤 어렵게. 그 다음에 왜 이제 시험 문제를 받아보시면 그 다음에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왜 제가 맨날 도형 노래를 했는지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왜 어려운데 센을 꾸역꾸역 다 풀어줬는지 납득을 하실 겁니다. 자 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12m인 정사각형 모양의 폭이 일정한 길을 만들었는데 남는 꽃밭 여기 자 길의 폭 여기가 x죠. 여기 12 빼기 x죠. 그러면 얘하고 얘를 지우고 이걸 테트리스 하면
꽃밭 두 개가 이렇게 가라앉을 텐데, 그지? 여기에 폭도 x이기 때문에 12 빼기 x 한 변의 길이가 12 빼기 x인 정사각형이 나와요. 내가 이런 길 나오는 문제는 항상 테트리스라고 하잖아. 테트리스. 탁 없으면 이게 떨어지겠지. 그 다음에 그 그림을 그려보시면 돼요. 근데 남은 꽃밭의 넓이가 100이니까 자 얘는 x 빼기 12의 제곱은 100이죠. 그러면 x 빼기 12는 10도 되고 x 빼기 12는 마이너스 10도 돼서 x가 2가 되기도 하고 x가 22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x가 20이면 상식상 안 되겠지. 왜? 여기 길이가 10인데. 그죠? 그럼 그림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그치? 여기가 22면. 그치? 뭔 의미가 있어, 이게. 그죠? 답은 2죠. 밑에 있는 문제도 다 여러분들 푸셨던 거고요. 여기를 해야 되겠네요. 자, 딱 시간이 가우스 기억하기 좋은 시간이고, 이건 교육과정 외가 아닙니다. 교육과정이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냥 학교 교과서 학교 시험에 허벌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우스 기호를 오늘 마스터하는 게 목표입니다. 30분이면 하겠지 뭐. 자, 봅시다. 이제 여러분들이 자, 잘 들어. 오늘은 딱 세 가지야. 이 가우스 기호하고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거예요. 자, 가우스 기호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멘탈이 털릴 테니까. 자, 잘 들어. 가우스 기호가 뭐냐? 가우스라고 하는 수학자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자 가우스 기호는 자 일단 정의를 자 여기다 줄 칠까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인 게 중요합니다. 얘를 가우스 자 이거를 자 가우스 x입니다. 대가로 치는 거예요. 대가로 치는 겁니다. 가우스 x로 쓰고요. 이때 이 기호를 가우스 기호라고 하고요. 괜찮네요. 자, 저는 주로 K로 쓰는데,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가우스 기호는 정수야. 자, 연습해 볼게요. 자, 얘들아, 이쪽 보세요. 가우스 3.1이 있어요. 여기 크지 않다는 말은 뭐냐면, 작거나 같은 거죠. 작거나 같은 게 크지 않다지. 그지? 그럼 가우스 3.1은 헷갈리시는 분은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수직선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가우스 기호를 오늘 한번 하고 고2 때 또 하고 고3 때 또 하고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오늘은 소개하는 거예요. 잘 들어. 근데 니네 중학교 1학년 때 센이나 RPM에서 풀 때 이 기호가 나왔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때 이게 뭐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제가 그냥 휙 하고 지나갔거든요. 이거 중학교 책에도 나와요. 가우스 기호. 근데 중학교 책에 가우스 x라고 하지 않고 그냥 얘가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다. 이렇게 해서 나와요. 심지어 라이트 쌤에도 나와요. 여러분들 풀었었어요. 여러분들 중1 때 풀었었어. 이 가우스 기호. 근데 그때 자 3.1이 있으면 그려봐요. 수직선을. 자 처음이니까 잘 들어. 3하고 4가 있잖아. 그럼 3.1 여기 지금 있겠지? 그지? 그럼 3.1보다 작거나 같은 거 이쪽이잖아. 그죠? 이 중에서 가장 큰 정수니까 3이죠. 그러면 가우스 3.5를 해볼게요. 가우스 3.5는 대충 여기 지금 있겠지 뭐. 3.5보다 작거나 같은 것 중에서 가장 큰 정수예요. 3이네. 또 해볼게요. 가우스 3.9가 있어요.
가우스 3.9는 뭘까요? 3이죠. 선생님, 혹시 가우스 기호가 버림인가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 올림, 버림, 반올림 그런 거 배우지 않았어요? 선생님, 혹시 이 가우스 기호가 정수 부분, 소수 부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게 아닐까요? 왜?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실수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7은 정수 부분이 7이고 소수 부분이 빵이죠. 7.3은 정수 부분이 7이고 소수 부분이 3이죠. 루트 2는 정수 부분이 1이고 소수 부분은 루트 2 빼기 1이죠. 그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실수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은 이루어져 있는데 왠지 이거랑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먼저 전제로 깔고, 그러면 가우스 3은 뭘까요? 3이죠. 작거나 같으니까. 그러면 가우스 4는 4겠죠. 그냥 뒤에 있는 소수 부분 버리면 되네. 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양수만 있는 게 아니잖아. 가우스 마이너스 3.1은 뭘까요? 왠지 마이너스 3일 것 같잖아. 왠지 마이너스 3일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자, 제가 진도 나가는 첫 번째 시간부터 얘기했죠. 니네 정수의 나눗셈 배운 거 기억나지? 그죠? 음수를 가지고 나눌 때는 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 더 빼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7.3이 있어요. 마이너스 7.3도 실수인데, 자, 니네가 알고 있는 모든 실수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으로 반드시 여기가 플러스가 돼야 되거든? 그럼 얘를 쓰면 어떻게 되냐? 니네 마이너스 7 빼기 0.3이라고 쓰면 안 되잖아. 그지? 니네가 생각하는 정수 부분보다 하나를 더 빼셔야 돼요. 마치 정수의 나눗셈과 나눗셈 할 때처럼. 잘 들어! 잘 들어 얘들아. 이거 나중에 이제 2학년 때 대수할 때 엄청 많이 나와. 지수로 구할 때. 지수로 구할 때.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꿔야 돼? 마이너스 8 더하기 0.7로 바꿔야 되죠. 그지? 그러면 선생님,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수직선을 그려드릴게요. 자 보십시다. 음수인데, 자 여기가 마이너스 4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봐봐, 마이너스 3.1이 여기 있단 말이야 얘들아. 그지? 그럼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니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 더 빼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마이너스 4예요. 그러면 가우스 마이너스 3은 뭘까? 마이너스 3이죠. 가우스 마이너스 3.5는 뭘까? 마이너스 4. 가우스 마이너스 3.9는 뭘까? 마이너스 4. 뭐가 다르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다르지? 그러면 가우스 마이너스 4는 뭘까? 마이너스 4야. 얘는 양수일 때는 얘 혼자 독고다이였는데 얘는 얘 혼자 독고다이야. 근데 이게 헷갈린단 말이야. 헷갈리는데 그 헷갈리는 거를 한 방에 줄여주는 게 이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앞으로 수학에서 이 표시가 나오면 우리 그거 배웠지? 명제 배웠지? 이거이면 이거이다도 참이고, 또 반대로 이거이면 이거이다도 참이에요. 양쪽 방향이 자유로운 겁니다. 이것을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하는데, 봐봐. 저는 이거를 이렇게, 자, 가우스 x가 k면 이 k는 반드시 정수여야 됩니다. 정수.
반드시 정수여야 돼. 가우스 기호는 지가 아무리 잘나봐야 정수로 바뀌는 운명을 타고난 거야. 오케이? 그러면 니네가 이제 항상 이 가우스 기호를 자, 가우스 기호의 정의하고 이 부등식만 기억해. 이렇게 일일이 하면 헷갈리거든. 헷갈리기 때문에 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봐봐. 이 지금 봤더니 간격이 하나 정수 하나 차이 날 때마다 이 숫자 바뀌지. 얘도 여기가 n이고 n 플러스 1이죠. 그럼 보세요. 자 가우스 기호가 3이면 x의 범위는 자 3이 이렇게 있고 4죠. 이쪽을 보세요. 가우스 x의 값이 3인 거는 3부터 4는 안 되지. 이에서 이 부등식이 만병통치약이에요. 근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 가우스 기호가 바뀌는 정수가 이쪽에 오는 거야. 봐봐. 가우스 x가 마이너스 4였다고 쳐봐. 마이너스 3은 어떻게 되겠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부터 5까지. 마이너스 4부터 이거보다 하나 큰 게 뭐예요? 마이너스 3이죠. 이쪽 보세요. 가우스 x의 값이 마이너스 4가 되는 범위가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4는 포함하죠. 그지? 그지? 근데 뭐야? 마이너스 3은 안 들어가지. 이해했어? 그래서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저는 K로 가는데 가우스 X가 K이면 K, X의 범위가 여기 두고 들어가고 이쪽을 항상 하나 푼 겁니다. 여기는 K가 양수이건 음수이건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형광펜으로 빡 칠하세요. 자, 오늘은 가우스 기호 첫 번째 여기까지만 가르친 다음에 이제 얘들아 가우스 기호는 이게 정수의 범위가 한 칸씩 항상 바뀌어. 이게 핵심이고 밑에 있는 문제를 먼저 풀어드릴게요. 자 예제.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 풀이가 나와 있죠. 그죠? 제가 지웠어요. 자 보세요. 어머 선생님 이거 뭐예요? 뭐예요? 자 얘들아 봐봐. 이 가우스 기호가 나오잖아 얘들아. 그러면 별로 쪼이지 말고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뭐 낯설어서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별로 안 어려워. 이거 되게 쉬워. 가우스 x가 k이면 x의 범위는 이걸 외워야 되는데 이제 자 0부터 1로 바뀌어 있잖아요. 얘를 이 한 칸 간격으로 바꿔서 첫 번째 x가 0하고 1 사이일 때 두 번째 여기 이쪽에 두고 들어가야 되지. 1부터 2일 때로 바꾸면 되고 요 가우스 x는 이쪽에 있는 걸로 바뀌는 거야. 정수로. 그러면 이 때는 3x 제곱 빼기 2x인데 여기에 있는 가우스 x가 0으로 바뀌죠. 이때는 3x 제곱 빼기 2x인데 여기 있는 가우스 x가 1로 바뀌어요. 그럼 얘는 x가 0 하고 x가 3분의 2 두 개가 나오는데 이 두 개 중에서 이 범위에 들어가는 건 얘밖에 없죠. 얘는 3x 제곱 빼기 2x 빼기 1은 0이고 3, 1, 1, 1 대각선으로 곱해서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그럼 여기서 x가 1하고 x는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이거 둘 중에서 이 범위에 들어가는 건 이거밖에 없죠. 지워야지. 최종 답은 x는 1 또는 x는 3분의 2죠. 자, 첫 번째 거 풀어봤고요. 뭐야? 자, 밑에 거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가우스 기호를 자, 다음 방정식을 푸세요. 그래서 나와봐.
뭐야? 첫 번째 거 뭐지? 가우스 기호의 제곱이라고? 아, 잘 들어. 잘 들어. 일단 두 번째 거를 먼저 풀게요. 두 번째 거는 가우스 기호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새끼는 지가 아무리 잘나봐야 정수로 바뀌는 운명이야. 얘를 정수로 바꾸는 식이 이거라고. 가우스 x가 k이면 x의 범위는 k하고 k 플러스 1 사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자, x의 범위를 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 첫 번째 방금 푼 거랑 똑같죠? 두 번째 항상 가우스 기호는 한 칸 차이 날 때마다 바뀌는 거니까. 그러면은 얘가 1로 바뀌어요. 얘는 여기 2로 바뀌어요. 그럼 얘는 x는 2하고 마이너스의 두 개고, 얘는 x는 루트 5하고 마이너스 루트 5 두 개인데, 이 범위에 들어가는 건 이거잖아. 얘는 안 되고, 요 범위에 들어가는 거는 얘잖아. 얘는 안 되고. 그런데 경우를 나누었으니 이 둘의 합집합이 답이니까 최종 답은 x는 2 또는 x는 루트 5라고 해서 방금 풀어드렸던 문제랑 똑같아. 그런데 문제는 1번이야. 니네가 이게 불편하거든. 뭐야, 씨, 가우스 기호의 제곱이라니. 이 새끼 정수라며. 그러면 처음에 가우스 기호를 그냥 문자 취급해서 인수분해 하시는 건데 1번과 2번이 답이 달라요. 자! 가우스 x 빼기 4, 가우스 x 빼기 8은 0이죠. 인수분해 했지? 그럼 이걸 하면 가우스 x는 4 또는 가우스 x는 8이지. 내가 이거 하나만 기억을 안 했잖아. 얘를 봤을 때 이 부등식을 엮어야 돼. 그러면 1번의 답은 뭐냐면 2번은 지금 답이 이거거든요. 2번 답은 이거야. 1번 답은 어떻게 나오냐면 4야? 8이야? 얘가 1번 답이에요. 오케이. 자, 시간이 조금 더 남으니까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건데, 자, 더 이상 안 나갈 건데, 이은지 씨는 뭡니까? 쌤 된다고. 그래요? 뇌물 가져오지 않았을까? 맞아요. 윤지야, 뇌물 가져왔니? 그래, 좋아. 많이 예뻐졌구나. 안 돼. 얘기 좀 하자. 자, 이은지가 왔기 때문에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가우스 기호 함수, 가우스 함수는 나중에 그려드릴게요.